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오피스텔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네, 청라지구 경서동에 네. 예, 거기 투룸짜리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짧게는 아니지만 길게 5년, 6년 보고 네네. 분양을 받았는데 거기가 뭐 스타필드도 들어서고 그리고 또 지하철도 들어서니까 네. 크게 오르진 않겠지만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지. 네, 청라에 있는 네. 오피스텔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현대 써낸빌이요. 네, 현대 써낸빌 전망 먼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지금 제가 그 현대 써낸빌을 찾아봤는데요. 한번 방송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 현대 써낸빌 그 오피스텔이라고 하셨는데 19년도 5월, 내년 5월 달에 입주를 하는 그런 그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 일대를 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아파트가 굉장히 많고요. 아파트가 많으면서 이 아래쪽에 우리 오피스텔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이 전체가 다 편집도상 보시면 이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굉장히 좀 한 용적률을 높게 받아갖고 지금 입주를 한 것 같은데요. 자, 이 상태에서 보다 보니까 일단 상업지 부분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층이 얼마가 될지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5월에 입주라고 하셨는데 이 주변 일대를 보니까 올해 말이라든가 내년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보입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좀 있는 편이고 이 가격 경쟁력이 좀 그나마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이 오피스텔 같은 상품, 이 수익형 부동산의 상품은 월세를 얼마를 받고 거기에 따른 매매가가 얼마라서 계산해보니 수익률이 얼마다라고 책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청라 지역 자체는 아주 넓게 보자 그러면은 외부에서 막 들어오면서 사는 어떤 그런 외부 투자 수요가 많은 곳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강남이라든가 뭐 종로 도심이라든가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텔이야 이런 것들은 거기 현지에서도 사고 또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높은 그런 청약률을 기록하는 곳이잖아요. 수요자가 결국 많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는 현상이 보이는데 여기는 사실은 글쎄요. 그렇게 많은 수요들, 외부에서 가수요가 들어올 만큼 유인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만큼 뭐 인지도 부분도 약간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 주변 일대에서만 수요가 붙고 외부에서는 가수가 붙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공급량보다 수요가 많아야 되는 건데 공급은 이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 수요 자체는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고 이렇게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향후에 가격 상승에 있어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가격 상승, 그러니까 5년이라고는 기간을 본다고는 하셨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물가 상승과 연동하는 가격 성도의 상승은 이뤄내겠죠. 그것도 안 오르게 되면 오히려 하락한 거니까. 그래서 명목 가격 자체는 긴 시간을 두게 되면 결국은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건 투자 수익. 그죠? 남들보다 더 많이 오르는 투자 수익 관점인데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은 좀 수익을 내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이제 아직 뭐 구입하신 게 아니시라면 내지는 또 월세 수익 목적보다 투자 관점의 어떤 그 투자시라 하게 되면 일단 반대를 하고요. 다른 쪽을 좀 더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기가 여보세요? 네. 예, 거기가 소형 평수의 아파트들이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네. 원룸을 지금 할까 하다가 투룸을 한 거거든요. 예. 네, 다 그런데도 그럴까요? 지금 투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방이 실제 평수가 몇 네. 평인가요? 실평수가 한 18평, 19평, 그러니까 아파트 기준으로 실평수 18, 19평이요? 네, 17, 18. 예, 18평 정도 되고 그 매매가가 얼마인가요? 정도요. 네? 5천이요. 2억. 제가 잠깐 안 드리는데 2억 5,300이요? 2억 5천 정도예요. 2억 5천 정도요? 네, 네. 2억 5천 정도인데 그럼 여기서 지금 뭐 아직까지 내년에 입주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전세라든가 월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예상 가격이 나와 있나요? 현재 거기 시세가 거래되고 있는 거는 1억 9천 정도에서 네. 2억 1천 사이라고 제가 조사했을 때는. 전세가. 네. 전세가 1억 근데 9천에서. 아마 그때 때는 물량이 많으니까 이제 좀 빠질 수 다운되긴 있겠죠. 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실제로는 갭이 한 5천보다 조금 더 벌어질 거는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입하는 게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잖아요. 네네. 네, 오피스텔은 이제 일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약간 그 단점이라고 부각하는 것은 세금 네. 부분이 있어서 주택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네네. 그래서 이 주택이라고 하게 되면 아파트라든가 내지는 뭐 일반 그 다세대 빌라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오피스텔 가격은 똑같은 평형되게 되면 보통 한 10% 정도 내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세금을 좀 보존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이 청라 주변 지역에서는 작은 평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매력적이긴 한데요. 예, 이 오피스텔을 그러면 수익형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갭 투자 형태로 지금 투자하신 거네요? 네네, 맞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주변 일대에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 입주하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현재 또 프리미엄 같은 게 좀 붙어 있나요? 거의 아니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올해의 어떤 분위기, 그다음에 내년에 이쪽 지역에 대한 입주 물량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입주할 때까지도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올라줘야지만 되는데 프리미엄이 잘 안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입주하면서부터는 사실상 그냥 뭐 어떤 특별한 호재가 없죠. 부동산이라는 건 어떤 그 지하철역이 들어오게 됐을 때는 지하철역이 들어온 다음에 오르는 게 아니라 들어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고 분양권 네. 상태에서 많이 오르는 거고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안 오르는 뭐 그런 부동산인데 입주하고 나서도 특별히 이쪽 지역에 어떤 개발이 많은 것도 아닌 상태에서 어떤 올라갈 만한 어떤 호재가 있겠는가. 그렇게 이렇게 5천, 6천 정도 투자했을 때 어떤 그 비용을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아, 네. 저 김포 고촌 쪽에 아파트를 네. 네. 고촌에 살까 무슨 하거든요. 아파트인가요? 이번에 롯데 캣타라고 네. 분양을 한 건데 네. 다음 달 초에 그게 분양권 매매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아, 다음 달에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거고 네. 몇 평짜리 얼마에 지금 보신 거예요? 지금 피가 붙었더라고요. 한 얼마 정도? 3천에서 뭐 4천 사이? 네. 그러면 한 4억 초반대가 되더라고요. 4억 2천 정도 다 하면? 4억 초반대 25평이요. 네. 네, 아니요. 25평이 33평이요. 33평이 4억 초반? 네. 그러면은 근데 거기가 분양이 잘 돼서 그 앞에 네. 있는 10년 된 아파트가 아. 지금 이번에 5억을 넘게 찍어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이거 그 김포 신곡 6지구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대단지 네, 네, 한 네. 4천 세대 되는 대단지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런 거는 판단하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네. 분양가가 4억 초반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현대 힐스테이트가 지금 연식이 2008년, 10년 정도 된 거네요. 그죠?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입지나 뭐 사실 크게 굳이 하나 따지자면 현대 쪽이 좀 더 낫긴 한데 이게 네. 10년 정도를 더 새 거고 더 대단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은 이 현대보다는 당연히 높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완공이 되고 나면 그렇죠. 그러면 네네. 지금 지금 보고 계신 이 분양권 상태의 아파트와 그다음에 기존의 아파트의 가격을 비교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지금 얼마 정도 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기존 아파트가? 이번에 최근 거래된 게 5억 1천에 거래가 됐다고 들었어요. 5억 천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거는 4억 초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를 합쳤을 때 네. 4억 2, 3천 정도. 그럼 고민도 하지 마시고 사셔야죠. 새 그런가요? 아파트가 네. 기존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그러면은 거기는 네. 멀긴 하지만 네. 이제 여기 생기면 네. 내년에 여기 생기면 도보가 가능하고요. 한 10분 정도 걸어서.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캐파는 네. 네. 도보가 안 되는 물 거죠.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질이구나. 현대랑 지금 우리 아파트랑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한 5분이면 될 것 같은데? 더 걸려요? 근데 네. 제가 임장을 가봤는데 네네. 안 돼요. 그러면 한 20분 네, 정도 더 네. 걸립니까? 걸었을 때 한 네. 35분. 걸었을 때 35분. 아니 현대 힐스테이트 여기 지도상 보시면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10분 걸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초입에 있는 그 2단지가 되게 큰데 그 초입에 네. 있는 게 초입에 그렇게 있는 거래가 게? 된 거예요. 네.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그럼 제가 볼 땐 여기 있는 것들은 초입에 있는 게 20분. 그다음에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35분 정도까지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역세권으로 이제 여기는 활용할 수가 있고 여기 역세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네. 예, 그거 다 감안하고 10년 격차의 대단지라 그러면은 그래도 얘가 가격이 더 비쌉니다. 아, 어차피 그 그래요? 역세권이라는 것은 이쪽은 뭐 마을 네. 버스가 안 다니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환승이 가능한 네, 거잖아요. 다녀요. 예, 네. 무조건 다니게 됐고 이 정도 단지면 없는 것도 생깁니다. 교통이라는 네. 것은. 그러면 물론 도보로 다니는 매력은 더 크긴 하지만 네. 최근의 트렌드는 뭐냐면 무조건 새 것들을 많이 선호해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일단 뭐 여기 뭐 브랜드가 밀리는 것도 아니고 뭐 단지 수가 훨씬 더 크고 하기 때문에 네.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이 기존의 기존의 아파트가 입지적으로 더 좋지만 이 새 아파트가 얘네보다는 가격이 무조건 높아요. 근데 지금 근데 1억 정도 갭이 있으면은 그거는 무조건 올라간다 보시는 겁니다. 얘가 기존에 이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근데 걱정이 되는 거는 걔가 그 주변 부동산에서는 네. 그 캐파가 분양이 잘 됐기 때문에 기대 상승으로 해서 네. 이제 갑자기 오른 거고, 왜냐 연초만 해도 그가 4억 초반대였거든요. 네네. 근데 갑자기 이제 분양이 잘 돼서 오른 거고, 네. 또 그 근처에 내년 되면 이제 한강 신도시나 뭐 풍무 이런데, 향산리 이런 데가 네. 또 많이 이제 입주한다? 분양, 네. 입주를 하고, 네네. 또 검단 신도시가 워낙 많은 아니, 세대가 뭐 들어오니까. 검단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아, 그래요? 네, 검단까지는 조금 거리가 멀고 네. 그 이제 한강 신도시 쪽이 이제 지도상 보시게 되면 이쪽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 결국은 김포 신도시에 살던 이 고촌도 김포지만 이쪽 라인 네. 중에서 가격 형성은 어떻게 되냐면은 서울하고 가까운 쪽부터 무조건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네. 한강 신도시가 뭐 신도시에서는 여기가 중심이겠지만 결국은 서울에 대한 접근성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이 아파트가 훨씬 더 가까운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 아파트보다 지금 한 8, 9천, 1억 정도 가까이 싸다 그러면 그 정도 금액은 무조건 올라간다 보셔도 돼요. 아, 네. 더 떨어지지는 않는 안 떨어져요. 거죠? 기존 아파트가 떨어지면은 떨어질 여지가 있지만 제가 앞서 강의한 것처럼 특별한 어떤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부동산은 네. 가격이 상승한다고 봤을 때 기존 아파트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올라갈 거예요. 현대도. 그럼 얘는 그 이상의 차익을 더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